굿모닝입니다. 골드스타 코리아 가고 있어요.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도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까 사장님 만나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리핀에 집 하나 렌트해가지고 그 안에 채우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기준은 3룸입니다. 침대가 2개 있는 방. 자,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셋.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방 3개 채우려면 2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방 하나마다 에어컨이 다 들어가야 되고 거실에도 들어가야 되고 냉장고며 세탁기며 침대도 되게 비싸거든요. 테레비 진짜 기본적인 가구들 하면 와, 그래서 제가 아직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탈출을 하려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뭐 어쨌든 용인으로 갑니다. 가자! 렛츠고 안 하려고 외래어니까 렛츠고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자! 도착했습니다. 골드스타 코리아. 오늘도 역시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컨테이너를 이렇게 직접 짜는 데는 얼마 안 됩니다. 컨테이너 내부인데 이렇게 짐이 실려 있어요. 이거는 발릭바얀이고 옆에 컨테이너 또 발릭바얀이네요. 혹시라도 필리핀에 물건 보내실 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요 박스나 아니면 저 큰 박스를 저희가 배달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박스를 싸시고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이 박스를 저희가 한국에서 수거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필리핀으로 가죠. 도어 투 도어. 그리고 항공도 하고 있거든요.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집을 좀 얻어야 됩니다.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 필리핀 친구 열심히 일하네. 여기는 다른 물건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게 큰 거, 그다음에 요게 중간 거, 요게 작은 거. 금액은 제가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물건 보내실 때 이런 것도 그냥 저희한테 보내시면 돼요. 따로 포장하고 이럴 거 없습니다. 요대로 오면 요대로 나가요. 저기 에어컨 실외기하고 에어컨 있잖아요. 네. 저것도 도어 투 도어에 아니면 맞아요. 네, 이런 대형 실외기 같은 것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도어 투 도어로 배달해 드립니다. 주문을 어디로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도 카톡을 주세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어저께 다 선적이 됐고 다음 주부터는 또 설날이라 너무 한산하네요. 창고가. 우리 사장님하고 차 한잔 하려고 왔습니다. 한국은 진짜 이런 베이커리 카페들이 엄청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통 유행을 하면 다음에 필리핀에 꼭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발전하는 게 조금 올라가려면 되게 힘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래서 발전할 것도 많고 시간이야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필리핀은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게 많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여기는 용인의 어떤 한 카페인데 엄청 크네요.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근데 가격은 미친 것 같아요. 기본으로 25,000원이네. 그런 거 있어요. 편의점 가면 부자존이라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좀 부자만 먹을 수 있어요. 편의점에 팔잖아요. 별로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보고 이런 거 먹으라 그러면 못 먹을 거야. 300페소 넘고 빵 하나에 650페소, 700페소 서민 기준으로 하루 일당인데 300페소 빵 하나 이게 말이 되냐고. 아무튼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또 신기한 거 하나 봤습니다. 여기 사장님 핸드폰 올려놨는데 네, 무선 충전 패드 한번 올려주세요. 좀 진짜 짱인 듯. 짱짱맨. 필리핀에 이런 거 팔아야 돼. 이런 거. 필리핀에는 저런 거 없어요. 근데 어디다가 팔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게 좀 그런 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만. 아니 뭐 필리핀도 갈게요. 근데 한번 가야죠.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사장님은 가셨고 저도 갑니다. 가자. 또 가보자. 우리가 돈을 벌려면 회사에 가야 되잖아요.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직장 상사가 쓰레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못 다닙니다. 일은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는데 사람이 힘들게 하면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약간 복을 타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번엔 어디를 가느냐. 지난번에 애기들 데리고 한국 갔을 때 하남 스타필드 신세계 가가지고 코다리냉면을 먹은 적이 있어요. 거기 사무실을 갑니다. 거기 사장님한테 자문을 좀 받들어. 왜냐면 제가 말라떼 콘도를 팔고 그 돈으로 요식업을 한번 해보겠다. 저는 요식업 경험이 진짜 1도 없거든요. 집에서 라면만 끓이는 정도? 거기는 이미 전문가, 뭐 석사, 박사 이런 분들 다 계시니까 그분들 믿고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표님은 저하고 2017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올해 봐왔기도 했고. 자, 그럼 또 갑니다. 구경 한번 해보시죠. 가자.
제가 회사 다닐 때는 8시 시작, 5시 퇴근이었어요. 차가 좀 막힙니다. 4시 50분 도착해요. 5시에 끝나면 어떡하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사람. 누구랑 약속을 하면 차라리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낫지, 늦어가지고 막 가슴 졸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차가 막혔다고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도 차가 막혔고. 근데 차가 막혔다는 거는 사실 변명이 안 돼요. 차가 막혔으면 일찍 출발해야지, 안 그래? 그 전에 무슨 뭐 미팅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겠지만, 뭐 물론 저도 거기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사장님, 본의 아니게 늦어버렸네요. 자, 도착했습니다. 이런 사무실만 있는 상가는 또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저도 여기 사장님 사무실을 처음 오는 거라 헤맸는데 여기입니다. 코다리 냉면 반미푸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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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디자인이다. 오예. 좋다. 그러네. 옆방으로 가시죠. 네. 회의실 좀. 저희가 기차 여기에 저기 있는 게? 예. 여기 1호선하고 7호선 있어요. 여기 구로가 원래 마리오몰 옛날에 유명했었는데. 있잖아요, 마리오. 아직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안 망했구나. 마리오 옆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유튜브에서 뵌 것보다 네. 직접 뵙는 게 더 젊어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저녁에 제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다 일찍 간 거예요? 설날이라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일찍 좀 보내주셔야지. 다음 주부터 설인데. 필리핀이 쌀국수가 솔푸드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거든. 차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쌀국수를 좀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해서 완벽한 컨셉을 갈 수는 없어. 처음에 한 버전으로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해보자라고 해서 콜 했지. 왜냐면 내 입장에서도 한번 해보는 경우가 좋은 거고 또 우리 또 가서 한번 해보는 경우도 좋고. 근데 지금 우리처럼 막 제대로 해버리면 되게 힘드니까 그 부분은 약간 가볍게 가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런 음식이 많으니까 오리지널 베트남의 호이안에 있는 반미펑이나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갖고 왔지만 필리핀은 필리핀에 맞춰서 조금씩 사이드 음식들을 좀 개발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필리핀에 대한 음식 문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사장님도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적응해보고 그게 이제 1차 버전에서 성공하면 우리 회사도 오리지널 버전으로 로케이션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가맹점 이런 개념보다 파트너십처럼, 우리도 필리핀 하고 싶잖아 비즈니스를. 인조이 사장님도 11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고, 그렇다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해도가 높다는 거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시스템을 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까지 알 수는 없거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필리핀에 나중에 F&B 사업을 하든 부동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든 인조이 사장님하고 콜라보를 할 때 되게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사장님은 왜 요식업을 하시려는 거예요? 사실 고기보다 간단하진 않거든. 나는 도와준다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그냥 난 믿고 가는 거죠. 제가 그 뭐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거의 독박인데? 그러니까. 대표님 잘하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제가 그 가게만 구해놓으면. 에? 같이 다닐 거잖아요. 변님이랑 저랑 가게 보러 같이 다닐 거란 말이에요. 가게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요이 땅 하는 거죠. 내가 어제 얘기했던 기억나지? 어떤 사람들은 유튜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 인조이 사장님은 7년 전에 처음 뵙고 쭉 봤는데 모르겠어, 내 눈이 틀리지 않으면 사람은 되게 정직하거든. 유튜브 상에서 보거나 사람 볼 때 좀 이상하다 느낄 수도 있고 뭐가 좀 달라. 왜냐면 해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성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지. 그 기성화되지 않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사실 필리핀 유일한 지인이야. 사장님은 자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무슨 자리? 어디다 하고 싶으세요? 사장님이 정해지는 데다 할게요. 아니 자리는 구한다 그랬잖아요. 자리는 어디다? 그러니까 같이 구해야죠. 그렇지. 비에폼 밖에. 밖에? 네, 안에. 안에는 안 비에폼은 12시밖에 안 하니까. 12시에 누가 오나? 네? 12시 배달이잖아, 배달이. 뭐 배달까지 신경 써. 12시까지 장사가 된다. 그냥 12시까지 할 필요 없다고 계산하면 어디가 좋으세요? 그래도 박해요. 이번에 BF 안에 사무실을 해보니까 제약이 되게 많아요. 하지 말라, 해라. 비지 안에다 보니까 정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따져보면 단지 내 상가 같은 느낌이죠. 제한적인 업종도 있을 것이고, 시간 제한부터 해서 퍼밋에 대해서도 약간 많이 있을 거예요. 간섭이지. 그 아이들 엄마가 전부 다 해가지고 제가 잘 몰랐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네. 하지 말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 관계라는 게 투명한 게 되게 좋잖아요. 인조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투명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투명하지 않는데 사실 되게 투명해요. 또 저희 또 특파원도 가 계시긴 한데 이게 지금 저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인데. 네, 아니 솔직히. 네,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하자 그럴 때 그냥 오케이라고 한 거고, 파트너십을 가고 우리도 거기에 법인을 만들어서 계속 가야 되잖아요. F&B라는 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를 해서 안착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어쨌든 하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알았지? 어차피 연남동네 좀 만들 때 보면 제가 거기에 음식을 모르잖아. 음식은 하나에 짐 싸고 가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같이 했는데 단순히 하나의 점포를 한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장사냐 사업이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사장님이 실패하면 저희 회사가 실패하면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사장님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들의 실패라는 거죠. 네.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하자마자 잘 되고 싶거든. 근데 하자마자 안 되면 물론 안 되는 사유를 밝히겠죠. 조사도 하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겠죠. 근데 그럼 아마추어라는 거죠. 분석을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게, 물론 현지에 대해서 이 두 분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분석 자료를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다면 저렇다면 것을 우리가 그 자료를 우리가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자료 갖고 브리핑해서 판단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두 사람이나 아미뽕을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일주일 뭐 며칠 간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온전히 사장님하고 저하고 로케이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메뉴에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저희가 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니까 무조건 있으니까 하자! 안 돼요. 처음부터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던 게 부시고 만들고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는 우리 본부장이 늘 했던 거기 때문에 어려워 안 어려워 이게. 뭐 이제는 어려워도 안 되죠. 앞전의 분석이 이게 80%예요. 나머지는 그냥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에서 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필리핀이나 사람 볼 때 필리핀 유튜브를 보고 한국 사람들이 뭐 사업하면 좀 쉽겠지라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십수년을 다니면서 또 거기 가지고 살면서도 있지만 결단을 못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몰라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프랜차이즈란 음식업은 내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은 더 이상 없어요. 내가 1억을 들어갔어요. 잘 되면 그 몇 배를 내가 뺄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그 1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 F&B는 1군, 2군, 3군 정도로 우리가 나눠요. 1군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2군, 3군. 옛날에는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를 1군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울렛을 2군, 그 다음에 또 밑에를 3군으로 봐요. 우리가 어떤 브랜드가 서로 들어갈 때 어떤 기준이면 1군이 들어가냐 안 가냐를 봐요. 1군이 안 들어가, 그럼 나 안 가. 왜? 내가 2군인데 가면은 우리 브랜드가 2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안 가는 거죠. 요즘에 조금씩 이제 몰들이 대형화되고 프리미엄라서 프리미엄 아울렛에는 이제 1군들 조금씩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필리핀도 확실하게 1, 2군에 가는데 1군들만 몰에 들어가요. 그 1군 중에서 더 업에 있는 브랜드들이 아까 말했던 보니파쇼라든지 모리또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쌀국수가 들어갔다는 의미는 베트남 음식점이 또 쌀국수집이 1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솔푸드가 됐다는 거고, 그 솔푸드는 서민의 솔푸드가 아니라 중상류층의 솔푸드가 돼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니파쇼에 들어간다는 건 플래그십이 되겠네요. 100%. 프랜차이즈를 할 것 같으면 거기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쌀국수를 처음부터는 보니파쇼 힘들 것 같고 사장님하고 해서 한 3군데까지 한 3, 4, 5점까지 3군데까지 해서 잘했어. 그러면 우리가 비록 좀 손해볼지라도, 손해는 안 볼 거지만 손해볼 그 마음 먹고 1군이 되지 않으면 보니파쇼 못 들어간다. 당연히 그 몰리또에도 못 들어간다. 당연히 몰에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뭐야? 외곽에서, 그 외곽 그냥 외곽이 아니라 조금 중상층이 사는 그 지역에서 한 3군데 정도에서 만약에 성공한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캐치하게 돼. 그러면 성공한 거야. 어려운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로얄 자리 들어갈 수는 없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하자 그랬으면 저는 아마 도리도리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니, 그래도 근데 지금은 사람들 인식이 베트남에 달라요. 달라, 확실히. 현재 이미지가 이게 궤도까지 좀 올라간 상태겠네요. 네. 필리핀 음식들이 더운 나라다 보니까 막 튀기고 막 기름이 많고 좋은 기름 쓰는 게 함유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 음식에 대한 생각, 또 일본 라멘 같은 경우도 사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느끼한 걸 주다 보니 돈코츠 라멘들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는 당뇨부터 시작해서 고지를 엄청 오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한 40대만 되면 거의 60대 같아. 근데 부자들은 70대가 돼도 50대 같아요. 음식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이 생각할 때 그 왜 솔푸드 생각하냐면 얘네를 쌀국수를 웰빙푸드로 생각하는 거야. 면도 쌀면이잖아. 밀이 아니고 쌀이다 보니까 생각. 또 육수 같은 경우 고기 육수잖아. 필리핀에 불라로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갈비탕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얘네 음식하고도 어느 정도 약간 배치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치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에서 해석하는 것 같아. 쌀국수는 웰빙푸드다.